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도큐먼트 파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MCP에 대한 인기도 높고 에이전트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관심사가 과거의 레그에서 에이전트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레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진 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에이전트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문서 기반의 정보 탐색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레그가 유효합니다. 이거는 LLM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레그라는 방법론 자체가 문서를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행위이고요. 이거는 LLM의 발전과는 또 별개로 레그 역시도 오히려 더 발전이 될 것이지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MCP도 중요하고 에이전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또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레그에, 또 레그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문서 파싱이죠. 문서 파싱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 요 소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파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파서의 개념부터 제대로 한번 잡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랭체인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파이 PDF와 같이 PDF 로더 혹은 워드 로더, 이런 로더를 가지고 파서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파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서를 얘기할 때는 요즘에는 인텔리전트 파서를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개념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PDF와 같은 문서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한마디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로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글자들을 읽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을 PDF가 있으면 쭉 긁어가지고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이미지나 차트 혹은 표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나 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아웃이 있는데 레이아웃을 못 가져오고 글자들만 가져온다 그랬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더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레그를 할 때 이 로더만 써서 레그를 구축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로더만을 써서 구축했다, 로더라는 파서를 썼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더를 쓰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OCR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로더를 썼을 경우에 이 PDF 문서에 통으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책을 스캔한 PDF 문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 로더로 읽어드리면은 글자들을 못 읽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로더들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로더가 기능들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OCR을 탑재하고 있는 경우죠. 저는 이 로더를 쓴 게 아니라요, OCR 기능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어요. 이 OCR이라는 것은 이미지 속 문자를 추출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있는 영수증은 분명히 스캔한 이미지일 거예요. 이건 이미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우스로 글자들을 긁으려고 해도 긁히지가 않는 거죠. 이 긁히지가 않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이제 글자들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OC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OC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 속 글자들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글자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로더 같은 경우에는 OCR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OCR 기능을 써서 로딩을 하게 되면은 그 로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마트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PDF 문서 안에 스캔된 이미지 문서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OCR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글자들을 읽어 들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로더를 쓰면은 OCR 기능이 없었는데 OCR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로더를 써서 좀 더 스마트하게 추출을 해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OCR을 쓴다라고 해서 결과물이 레그 구축을 위한 그 후처리 단계까지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은 읽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 글자가 뭐 타이틀을 의미하는 건지 본문을 의미하는 건지 때로는 표를 의미하는 건지, 이런 객체에 대한 정보를 기본 OCR 기능에서는 주지 않아요. 그냥 글자들만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가 아카데미는 지금 타이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캡처된 이미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런 필드까지 구분을 해서 주겠지만, 네이버 OCR을 쓰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OCR 모델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요가 아카데미라는 게 타이틀인지 아니면 일반 텍스트인지, 그걸 카테고리제이션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OCR 기능이 내재화된 파서를 썼다고 해서 그게 내가 정말 고수준의 작업을 했다, 그렇게 추출을 했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고수준의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인텔리전트 파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텔리전트 파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일을 읽어드리는 기능, 그 다음에 OCR 기능은 대부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을 더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레이아웃 인식 기능입니다. 요거는 업스테이지에서 가져온 예시인데요. 바운더리가 쳐져 있고 피겨라고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데 그림이란 뜻이죠. 캡션, 요거는 파라그래프, 이런 식으로 내가 인식한 바운더리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태깅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우리가 마크다운 형식으로 변환할 때 훨씬 더 용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이라고 인식하는 마크다운 형태로 변환시킬 수가 있겠고요. 이미지라고 인식이 되면 이미지를 저희가 별도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멀티모달 모델에 넣고 이미지에 대한 엔티티를 추출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인텔리전트 파서 정도는 써줘야 우리가 벡터DB에 저장할 때 조금 더 스마트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말하는 파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을 하자면 무조건 우리가 이 인텔리전트 파서를 써야 된다는 아닙니다. OCR 수준까지만 해도 충분히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쓰면 되겠지만 문서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갑자기 단이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중간에 이미지나 수식들도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레그에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지도 처리를 해야 되고 표도 잘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인텔리전트 파서를 찾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텔리전트 파서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디텍션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는 좋은데 PDF 플럼버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를 또 쳐주거든요. 바운더리를 쳐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순서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에서 바운더리를 쳐줘서 나는 무료니까 오픈소스를 써야겠다라고 접근했다가 순서에서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렇게 바운더리를 쳤잖아요. 근데 내가 읽는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인지 아니면 왼쪽에서 쭉 읽어드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순서인지 이 순서를 인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단위 중간에 변경되거나 레이아웃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인텔리전트 파서는 대부분 디텍션 순서도 포함을 해주고 자기네들만의 로직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객체들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목적에서라도 인텔리전트 파서를 저희가 돈을 내면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기능을 보시면은 대략 감을 잡으시겠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고도화된 알고리즘들이 들어가고 이 파서를 만드는 제조사가 많이 생겼는데 이 제조사마다의 특징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제조사마다의 강점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고 뭐 성능, 가격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우리가 작업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파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업스테이지에서 공개된 벤치마크 성능 지표예요. 지표에 의거하면 업스테이지 도큐먼트 파서가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처리 속도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벤치마크 지표도 지표겠지만 제가 이걸 가져온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파서들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텔리전트 파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직접 내재화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파서를 내가 솔루션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하나를 대부분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다양한 파서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파서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새로 나온 사인앱 소프트에 도큐 애널라이저라는 파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왔거든요. 업스테이지, AWS, 애저, 라마파스, Unstructured IO, 그 다음에 파이미 PDF랑 PDF 플럼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소스는 무료고요. Unstructured IO도 일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요거의 유료 버전도 가격을 알아왔습니다.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하시면 좋은데 업스테이지 도큐먼트 파서가 페이지당 0.01달러죠. AWS 텍스트랙트랑 애저 AI 도큐먼트, 라마파스 요거 세 개만 비교했을 때에는 업스테이지가 마치 비싼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도 업스테이지가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스테이지는 또 국내 회사잖아요. 한글 처리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게 저희는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업스테이지에 HWP 지원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페이지당 1센트는 그리 비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스에 이 업스테이지를 띄워놓고 봤을 때에는 시간당 15달러이거든요. 요거는 좀 가격이 센 것 같아요. 왜냐면 15 곱하기 24 곱하기 대충 30일 하면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꽤 될 겁니다. 대신 우리가 계속 서버를 띄워놓는다 이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파싱을 할 때만 그때만 딱 서버를 띄워놨다가 파싱이 끝났을 때는 서버를 다시 내린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AWS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AWS랑 애저에서 각각의 플랫폼에서도 도큐먼트 애널라이저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격은 비슷했고 세부 단위 정책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마파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라마파스가 사용성이 쉽잖아요. 쉽고 마크다운으로 쉽게 컨버팅이 되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1일 1000페이지까지 무료인데 최근에도 이 프로모션이 계속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Unstructured IO도 이렇게 유료 모델이 있어요. 0.002달러짜리는 사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기본 텍스트만 되는 건데 우리가 쓰려면 0.02달러짜리 업스테이지보다 한 2배 정도 비싼 거죠. PDF랑 이미지 처리해주는 거. 그 다음에 비전 기능까지 들어간 거 멀티모달 쓰는 게 이제 0.03달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가격은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가격 정책은 계속 변할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업스테이지 AWS 프라이싱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AWS도 있고 Unstructured IO도 여기 링크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베이직 스트래티지랑 어드밴스드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플래티넘 이렇게 있더라고요. 페이퍼 페이지라는 게 있어서 API 방식 쓰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Unstructured IO도 요 구조도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원되는 파일 타입들이 쭉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HWP 파일이 지원되나 해서 봤는데 HWP 파일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데스티네이션 커넥터를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벡터 DB랑 물릴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저에 있는 도큐먼트 애널라이저죠. 요거에 대한 가격도 나와 있는데 요것도 아월리 코스트에 보면 생각보다 좀 비싸요. 먼슬리로 하면은 가격이 엄청 사악하죠. 근데 이거를 계속 띄워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문서 파서를 이제 다 진행하면 이제 서버를 내리니까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그때 잠깐 켤 때 그 가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스테이지 AWS 이렇게 이제 사스 지원하는 거, 온프렘 지원하는 거를 이제 정리해서 넣어놨고요. 셀프 호스팅 되니까 Unstructured IO는 지원했고 업스테이지도 온프렘을 지원했습니다. 폐쇄망에다가 DB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온프렘을 지원하는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원 여부를 여기다 적어놨고요.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게 바로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입니다.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네, 광고 아니고요. 사인앱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컨택을 주셨어요. 요 사인앱 소프트에서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를 만드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걸 써보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필터링 없이 그대로 혹시 영상을 찍어도 되겠느냐 여쭤봤고요. 흔쾌히 그러셔도 된다. 그래서 데모 계정을 받았습니다. 데모 계정을 받아서 제가 체험까지 했고요. 또 친절하게 기술에 대한 내용들도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써보고 솔직한 느낀 점을 정리를 해서 공유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인앱 소프트라는 회사는 작년에 상장을 하셨더라고요. 배경을 알아보니까 2000년도부터 문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셨다. 요거를 보고 기대가 많이 됐어요. 이런 거죠. 25년 동안 이 문서 관련된 거를 외길 인생을 걸었던 기업, 이런 기업이 만드는 도큐먼트 애널라이저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일단 여기에 많은 기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브로셔 링크가 있으니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브로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 쓰는 대상이 우리가 일반인은 아닐 것 같거든요. 개발자가 써보고 기술 검토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내용이 친절하게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큐먼트 파싱에서 모델 정보나 이런 스펙 정보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보기가 좋았거든요. 뭐 레이아웃 인식 폼이랄지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보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성능일 텐데 일단은 비교표부터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는 제가 현재까지 아는 바로는 온프레미스 설치형만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업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이 API 키를 받아서 계속 쓰실 수가 있는데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는 온프레미스 설치형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API 키를 발급해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온전히 엔터프라이즈 향이기 때문에 B2B 고객들은 어차피 상관이 없겠죠. 온프레미스 설치형으로 쓰실 테니까요. 그리고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파싱하는 방식이 파일 내부의 구조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직접 개발자분께 들었는데요. 이 업스테이지는 비전 딥러닝 모델 기반으로 파싱하는 게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좋은 OCR 모델, 좋은 비전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DF 문서 같은 경우에는 딱 사진을 찍어서 파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스테이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는 그동안 문서를 다룬 경험이 많기 때문에 HWP나 도큐먼트 파일을 직접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구조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좀 차이가 많이 나냐면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전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 이러면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좀 겹쳐 있는 문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업스테이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해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PDF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PDF 문서 같은 경우에는 안에 구조를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비전 기반으로 동작하는 업스테이지가 더 강점을 보이겠죠. 정리하자면 HWP나 PPT 도큐먼트 같은 문서는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는 구조를 훤히 보고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을 가져오는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우수할 수가 있겠다.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전 모델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PDF 문서 혹은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강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에 대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험도 이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대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업스테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싱크로나이즈 방식으로는 10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어싱크 방식으로는 1000페이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앱 소프트에서는 알려진 바는 없었어요. 업스테이지에서는 텍스트랑 HTML, JSON 이렇게 줬고요. 사인앱 같은 경우에는 XML, 마크다운, JSON 이렇게 되는데 사실 XML이랑 HTML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출하는 레이아웃 요소들도 사인앱 소프트에서는 제목, 문단표, 이미지, 사각형, 선, 차트, 수식, 캡션 등이 제공되었고 업스테이지에서는 테이블, 피겨, 헤딩, 헤더, 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지원이 됐었습니다. 객체 가져오는 거는 양쪽 다 비슷한 내용들을 가져온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되는 포맷인데 업스테이지가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한글 문서 처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세상에나 이렇게 HWP랑 HWPX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한글 문서도 이제 업스테이지에서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되는 형태는 비슷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업스테이지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업스테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서를 올리면 이렇게 파라그래프를 잘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들도 오른쪽에 보면은 잘 파싱해서 가져와요. HTML로 또 가져오고 제이슨 형식으로도 잘 가져와 줍니다. 제이슨에서 요 객체들을 열어 가지고 보면은 컨텐트 HTML이 있고 그 다음에 마크다운, 텍스트 이렇게 다 지원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제이슨 형식으로 요거를 모두 다 한꺼번에 받아도 비용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받을 때 HTML, 마크다운, 텍스트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좌표값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도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가져오죠. 잘 가져오니까 넣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가져오고 이런 것들도 이제 너무나도 잘 가져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다 잘 되는 것들을 넣어 놓으셨을 테니까 제가 실험적으로 몇 개 가지고 온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한글 문서는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요 중간에 표를 제가 넣었습니다. 표도 넣었고 이게 3페이지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한글 문서가 올라갑니다. 한글 문서 파싱이 되죠. 가이드라인 잘 가져오고 날짜 잘 가져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총칙 해가지고 잘 가져오고 1조, 2조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가져오고 이제 중요한 게 표죠. 표도 보면은 굉장히 잘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밑에 있는 글자들도 잘 가져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HWP 파일을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전 모델이 강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PDF로 변환해서 파싱을 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파일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의 애널라이저 체험하기를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회원가입하시면은 요거를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페이지까지 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은 문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는 데모가 좋은 점이 일단 10페이지 이것도 좋은데요. 읽기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훈격 결정 2번, 3번, 4번 한 다음에 여기에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읽는 거거든요. 대단한 게 여기에서 요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읽죠. 사람이 읽는 그 흐름을 그대로 넘버링해서 보여주는 게 저는 데모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인앱 소프트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보기가 편했고요. 복잡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잘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1번, 2번, 3, 4, 5, 6, 7, 8 이것도 이렇게 세로로 읽는 게 아니라 가로로 잘 가져왔어. 와, 대단해요.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이렇게 가져왔고 18 해서 23, 24 이렇게 가져온 것도 너무 잘했죠. 이 사인앱에서는 XML 형식으로는 이렇게 가져오고요. 마크다운도 깔끔하게 당연히 잘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제이슨도 다 잘 가져옵니다. 사실 표만 잘 가져오는 걸 보면 느낌 아니까요. 이렇게 잘 가져오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캡션이나 수식
그다음에 차트, 선, 뭐 이런 것들을 다 클릭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 문단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한글 문서 통과했고 두 번째 난이도 높은 거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한글 문서인데 요거는 제가 왜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표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여기에 좀 이상한 표가 들어가고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표 안에 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죠. 일단은 쉬운 표부터 보면은 이런 표입니다. 이런 표. 오른쪽 왼쪽을 비교해서 보잖아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꽤 잘 가져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점검 결과 있음 없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 점검 결과 있음 없음 사실 이거는 머지셀이라서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죠. 점검 결과 있음 없음 요게 이제 한 셀로 들어가니까 요걸 봤을 때는 좀 비전 기능을 썼나 싶기도 해요. 제 뇌피셜입니다. 표 같은 파싱은 비전 모델을 쓴 것 같아요. 표 파싱은 이런 걸 보면은 비전 모델을 쓴 것 같고 텍스트는 로더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60 있잖아요. 요거 표 안에 표 요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기존 포상에 통합명에 그래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 가져왔어요. 이 정도면은 표 안에 표 잘 넣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오류가 있네요. 자세히 보면은 개,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못 나눈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꽤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놀란 거는 자 이제 사인앱 소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인앱 소프트의 장점이 파일을 까서 그 구조를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파일을 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들을 굉장히 잘 가져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발전 유공 해서 요 내용들 가져오고요. 여기 보시면 점검 결과와 있음 없음을 구분해놨어요. 물론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에서 이제 머지셀인데 머지셀까지는 안 됐지만 사인앱 소프트는 있음 없음을 구분을 했다. 여기 있죠? 있음 없음 요거를 사인앱은 구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표들을요 굉장히 잘 가져오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구조를 보고 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에 보시면은요 글자들도요 굉장히 잘 가져와요. 사인앱 거는 글자들을 아무래도 긁어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잘 가져오고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점이 표 안의 표입니다. 사실은 표 안의 표가 마크다운으로 표현이 원래는 안 돼요. 표 안에 표가 들어가는 거를 마크다운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걸 사인앱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봤더니 이렇게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테이블 포지션 1, 2, 3로 넣었죠. 왜냐하면 마크다운 문법 자체가 표 안에 표 자체를 표현하는 거를 못해요. 못한데 업스테이지는 그거를 굉장히 잘 해낸 거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표 안에 표가 표현이 안 되니까 이 안에다가 테이블 포지션 1, 2, 3를 해서 이 표를 끄집어내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60 포상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잘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가져옵니다.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 뭐냐면 이거는 개발자들의 후처리 과정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게 여기에서 많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거는 이 표 안의 표를 마크다운 컨버터로 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보면은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뭉쳐져서 나오거나 그랬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가져온 걸 볼 수 있어요. 총평은 한글 처리 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도가 사인앱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파일을 직접 까서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제가 한글 파일을 HWP 파일로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업스테이지에 좀 더 유리하게 이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을 했습니다. 변환을 해서 PDF로 넣어보기로 했어요. 점검 결과 있고 표 안에 표 있고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한글 파일이 아니라 안에 메타 정보를 읽을 수 없는 PDF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봤더니 발전 60 주간 부서 이렇게 나오고 점검 결과 여기서 잘 가져오네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PDF를 넣었더니요. 아까 사인앱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게 잘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PDF로 넣었을 때는 포상 주기를 놓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객체가 원래 여기에서 끊기고 포상 주기 매년을 따로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를 놓친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을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여기 부분에 화살표 같은 거 크로 드렸고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게 땡땡 60을 C 동그라미, O, C 이런 식으로 읽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비전 기능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인앱을 사용할 거면 한글 파일을 넣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거고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된 거를 넣으면은 확실히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요. 이번에는 업스테이지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업스테이지는 비전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포상주기 매년 이런 식으로 포상주기와 매년을 따로 띄어뜨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잘 가져왔고요. 아까 사인앱에서는 요 동글뱅이를 제대로 못 가져왔었는데 업스테이지에서는 이거를 이응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동그라미로
굉장히 잘 가져왔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요 화살표도 정말 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OCR 기능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저는 업스테이지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PDF 문서가 더 많다 이러면 현재로서는 업스테이지가 좀 더 좋아 보이고, 한글 파일이나 워드 문서 그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은 사인앱에 손을 들어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워드 파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거든요. 워드 파일인데 제가 워드 문서에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원본을 보면은 제가 일부러 나중에 OCR까지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작성해 놓은 문서거든요. 일단 사인앱은 이 문서를 까서 볼 거기 때문에 잘 가져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크다운 보면은 모든 내용을 다 정확하게 가져옵니다. 정확하게 가져왔어요. 업스테이지는 어떨까요? 업스테이지는 요게 좀 깨지더라고요. 좀 깨지는데 아마 이거는 업스테이지에서 이슈를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맥에서 작성된 워드니까 요건 업스테이지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버그라고 보여지고요.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방금의 워드 문서를 PDF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 PDF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PDF로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요게 보면은 OCR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OCO 요런 것들이 좀 나오네요. 물론 티읕, 리을 요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준수하지만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업스테이지는 PDF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 PDF로 넣어도 이게 좀 깨지더라고요. 이게 폰트를 잘 못 읽는 건지 한번 업스테이지 측에도 한번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업스테이지에서 깨졌고 PDF에서도 깨지니까 요거는 업스테이지에 제가 민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랬고요. 이제 수식입니다. 네, 수식인데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논문에 수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수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했어요. 네, 업스테이지에 논문을 업로드를 했고요. 잘 읽어드렸고,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수식이 나와요. 자,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수식 표현이 정말 잘해줘요. 정말 잘해주거든요. 이거에 HTML을 보면은 이거 클릭했을 때 정말 이거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 레이텍을 완벽하게 변화해줍니다. 그리고 제이슨으로 봤을 때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텍 변환을 완벽하게 해줘요. 물론 제가 모든 수식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나 잘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수식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업스테이지는요. 자, 이번에는 사인앱 쪽도 한번 볼게요. 자, 사인앱은 이 수식을 한번 보려고 봤거든요. 근데 수식을 딱 클릭하면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레이텍 변환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미지로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크다운에도 보면 이미지로 들어가 있고 제이슨에도 이미지 파일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텍 수식을 미지원한다는 점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셀인데요. 업스테이지에서 엑셀을 지원하니까 제가 엑셀도 그냥 쓱 한번 넣어봤거든요. 여기서 조금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겹쳐서 보이죠? 지금 프리뷰에 보면은 완전히 제대로 파싱을 못 가져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거를 이메일을 펼치면은 당연히 전체가 보이겠죠. 누가 엑셀을 다 일일이 펼쳐서 넣진 않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접힌 부분을 제대로 파싱을 못 해와서 지금 결과를 보면은 사실 이거는 좀 쓰기 힘든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스테이지에서도 만약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은 아마 간단한 오류일 것 같은데 수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인앱도 엑셀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똑같은 엑셀 가지고 넣어봤더니 사인앱은 미리 보기에서는 이렇게 접힌 것처럼 보여서 사인앱도 그런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인앱 문서 안에를 다 까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메일을 잘 가져오고 패스워드나 롤을 겹치더라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엑셀에서는 사인앱이 오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업스테이지 파서와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 예제 파일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보여드렸을 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서를 가지고 넣어서 테스트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를 데모를 해보실 분은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좀 하고 가볼게요.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는 HWP 처리 능력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이 파일들을 까서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워드 문서나 엑셀 같은 경우에도 파일 문서를 까서 보는 거기 때문에 PDF가 아닌 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았다. 표 안의 표 처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서의 구조를 파싱하는 능력이
강점으로 보여졌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식 표현, 레이텍 변환이 안 된다는 점이랑 온프레미스로만 지원을 하고 공개된 API가 아직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수식을 지원한다는 점, 이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업스테이지 도큐먼트 파서 같은 경우에는 PDF 처리 성능이 우수했고요. OCR 성능이 아주 우수했었습니다. 그리고 API 지원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간단한 신용카드 등록만으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었고, AWS에서 SaaS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온프레미스 지원을 한다는 점이 강점이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이미지 파일로 떨어뜨리지 않고 베이스 64 이미지 인코딩을 지원한다는 점이 또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 엑셀에서의 인식 오류, 그 다음에 한글 인코딩 깨짐 오류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자잘한 버그여서 금방 수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비전 모델 기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표에 대한 구조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 중첩되어 있는 객체 인식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계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인앱이 좋다, 업스테이지가 좋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 파서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솔루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면 두 번, 세 번 고생하는 일 없이 잘 개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사인앱소프트 사이도 감사히 말씀드리고, 좋은 솔루션을 만들고 계신 업스테이지 사도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개의 솔루션 모두 글로벌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서 우리 파서가 1등, 2등에 랭킹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라마 파서를 쓰든 업스테이지 파서를 쓰든 아니면 사인앱을 쓰든 간에 이 파서를 쓰면 결과물이 마크다운 형태로 떨어지죠. 그거가 전처리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파싱을 하는 거는 객체와 구조 인식을 하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걸 뿐이고요. 그 구조들을 바탕으로 이런 후처리 단계를 통해서 정보를 더 잘 가공해야 레그를 더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런 후처리 로직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전처리에 힘을 더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레그의 성능도 더 올라갈 것입니다. 리퍼지토리 링크에 가셔서 구조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도큐먼트 파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